좀 챙겨가야 될 것들 얘네가 알아서 챙겨가야 되는 거야. 알겠지? 273번부터 볼게요. K에서 X값이 K에서 K 플러스 1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K다. 이 말뜻을 식으로 먼저 적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적으면 돼요? K 플러스 1 자, 빼기 K분의 F에 자, K 플러스 1 빼기 FK. 이게 지금 K에서 K 플러스 1로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죠. 이것이 자, K다. 는 K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이것이 K일 때 자, X값이 1에서 50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를 구하세요. 이걸 정리를 조금 하면 너희들 봐봐. 이게 간단하게 해. 분모가 이렇게 나가면서 그냥 1이 돼버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F에 자, K 플러스 1 빼기 FK가 그냥 K가 돼버리거든요. 이렇게. 얻어낸 식이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구하는 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1부터 50까지 변하는 거니까 50 빼기 1분의 F50 자 빼기 F1 이게 얼마냐 이걸 찾아야 되거든요. 지금 그죠? 정의상.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포인트를 둬야 되는 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분자값을 갖다가 이 식을 갖다가 이용해서 찾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저 식을 갖다 이용해서. 자 여기서 K값 같은 경우는 별다른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냥 평균 변화를 찾으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 값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찾냐 이제 수치를 좀 넣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K값에 1을 갖다가 넣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F2 빼기 자 F1 값이 얼마다? 1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치? 2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3 빼기 F2가 2가 된다. 자 하나 더 넣어볼게요. 자 3 집어넣으면 F4 빼기 F3이 자 3 된다. 이렇게 갈 거고 어디서 봤지? 이거 어디서 봤더라? 대수 수열 단원에서요. 시그마 배울 때 한번 알려드렸어요. 이걸 축차대입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축차대입법이라고 합니다. 쭉 나열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였지? 더했어. 더하면 얘네들이 상쇄돼서 다 사라지니까. 그럼 우리의 목표가 뭐지? 50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거를 연속적으로 대입을 해서 근데 어디까지? 끝에가 뭐가 나올 때까지? 자 지금 이거는 K값에 48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48 되고요. 자 여기 끝에가 자 50이 되게까지만 보는 거예요. 49가 되고 이건 K값이 49니까 여기까지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식을 다 뭐 하시면 될까요? 더하시면 됩니다. 더하시면 얘네가 이렇게 상쇄되면서 중간에 불순물들이 다 없어져요. 이렇게 요런 느낌으로 맞지? 그러니까 원하는 값이 이제 얻어진 거죠. F50 빼기 자 맨 앞에 요거 하나 남습니다. 마이너스 F1 값이 남게 되고요. 자 우변은 이것들의 합인데 이거는 등차수열의 합입니다. 등차수열의 합이고 자 첫 항이 1이고 끝 항이 49였고요. 그걸 2로 나눈 다음에 자 한 개수가 곱해지면 되는데 한 개수가 몇 개지? 40. 그쵸 1부터 49니까 한 개수가 49개가 됩니다. 이렇게요. 됐습니까? 자 그 상태에서 자 요거는 앞에 거 25인 것 같고요. 자 25 곱하기 49 정도로만 계산해놓고 이게 분자에 들어가면 되는 거지. 따라서 49분의 자 25 곱하기 49니까 정답이 얼마일까? 25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축차대입법을 대수 과정에서 한번 공부했던 걸 여기서 한번 써먹게 돼요. 그죠? 테크닉 같은 거니까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지. 276번. 맞다. 자, 76번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약간 좀 테크닉적으로 문제를 볼게. 여기 역함수 문제고요. y는 x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 그래프는 지금 현재 비슷하게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자 보셔야 되는 포인트 점 볼게요. 점. 자 여기가 지금 A로 출발하고 한 칸 건너서 여기 B. 자 다시 올라갔다가 한 칸 건너서 자 여기 C. 자 올라갔다가 한 칸 건너서 여기 D. 이렇게 보는 거 맞죠? 지금 그려져 있는 함수는 fx가 그려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 fx의 역함수, 자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자 이런 소리인 것 같고, 자 gx의 상황을 보고 싶다라는 거고, gx 상황일 때 gx의 평균 변화율. 근데
C에서 D로 변화할 때 평균 변화를 물어봤다. 누구의? GX. 그럼 잘 봐. 원래 역함수를 만들어내는 것의 논리 규칙은 뭐냐면 Y는 X를 대칭시키는 거고 X좌표들과 Y좌표들이 스위칭이 되는 게 역함수의 논리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원래 X축이었고 여기가 원래 X축이었고 여기가 원래 Y축이었거든. 오케이? 그래서 역함수를 취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그래프를 축을 냅두고 그래프 상황을 진짜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켜서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 아래쪽에 역함수가 그려지게 된다.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어차피 x좌표랑 y좌표가 바뀌는 거라면 축을 바꿔버린다. 이 방법이 있어. 그래서 이 x축을 y축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y축을 x축이라고 생각하시면 얘가 역함수로 바뀌어요. 끝.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내 말? x축과 y축을 위치를 바꿔버리면 그냥 x랑 y가 자리가 바뀐 거니까 f는 역함수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럼 너네들이 보실 때는요, 얘가 x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얘가 양의 방향이에요. 얘가 y축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이쪽이 양의 방향이어야 돼요. 그럼 뭘 물어봤냐면 C에서 D로 변할 때니까 내가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D-C분의 GD, G드래곤 와 GD 빼기 GC를 갖다가 찾아야 되는 거지? 맞지? 요거 찾아야 되는 거지? 맞아? GD는 X에다가 D를 넣은 거야. 여기가 X축이고요. 자, 그럼 여기 좌표를 찾아야겠네, 그지? 그럼 봐봐. 얘가 기준이어야 되고, 자, 여기 A. 맞지? X, Y니까 AA. 맞지? 그 다음에 B 쭉 올라가면, 자, 요 라인이 B가 되고요. 자, 요 라인이, 자, 여기가 C니까 C겠죠? 여기 C. 자, 위쪽 올라가는 게 여기 D니까 이쪽이 끝에가 D.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나? 그러면은 D-C를 보는 거잖아. GD는 뭐냐면 얘가 X축이라고 했다. D를 집어넣은 거야. 그리고 읽으면 돼. 얘가 GD야. 이해됐어, 내 말? 그 다음에 GC는 뭐야? 여기를 집어넣은 값이 GC입니다. 됐죠? 그럼 끝났죠? 얘는 자, GD가 C였고 자, GC가 B였으니까 D-C분의 C-B를 갖다 고르시면 됩니다. 몇 번이에요? 4번에 보이죠? 이렇게. 자, 그래서 흔히 사용하는 테크닉 중에 하나는 뭐냐면 X축과 Y축을 그냥 바꿔버려서 해석하는 것. 그러면은 역함수를 그릴 필요 없이 원래 있던 함수가 뭐로 변한다? 역함수 자체로 변한다. 이렇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278번. 자, 78번은 A에서 B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과 자, 마이너스 1에서 순간 변화율이 같을 때 자, 얘들아 이런 특수한 문제를 잘 풀어내야 돼. 알겠지? 자, 특수한 문제인 이유는 뭐냐면 fx식이 2차 함수고요. 아래로 볼록 형태인데 지금 이 2차 함수의 추계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이 하필이면 마이너스 1에서의 순간 변화율. 자, 아래로 볼록인데 추계 방정식이 현재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마이너스 1에서의 무슨 기울기랑 같지? 마이너스 1에서의 무슨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랑 같은 거죠. 순간 변화율은. 근데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일까요? 0이에요. 그래서 자, 이게 접선이고요. 접선 기울기가 0이 나온다는 건 이 값 자체가 F'의 마이너스 1 값이 0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들 아직도 프라임을 읽을 줄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 기울기라고 읽으면 돼. 알겠지? 마이너스 1에서의 순간 변화율,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 기울기 다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마이너스 1에서의 미분계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됐나? 그래서 0값을 받는 거야. 근데 이제 물어보는 건 x값이 b에서 반대죠? x값이 a에서 b로 변할 때, a에서 b 형태로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0이 되려면, 오케이? 두점 기울기지. 평균 변화율은 두점 기울기야. 그지? 두점 기울기가 기울기가 0이 되려면 a랑 b가 세팅될 때 어떻게 세팅이 돼야 돼? 라는 뜻이야. 누구에 대해서 대칭되게 세팅돼야 돼? 라는 뜻이야. 누구에 대하여? A, B가 세팅이 될 때 A와 B의 값은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지?
값은 상관없고 세팅될 때 A가 여기 찍혔으면 B는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대칭되게 찍혀야지 두 점 기울기가 0 나와. 내 말 이해됐나 지금? 무슨 말 이해되시죠? A랑 B가 이런 느낌으로 세팅되어야지 자 평균 변화율이 0 나옵니다. 평균이 자 B-A분의 자 FA-FB인데요. FA, FB야. 순서 바뀌었어. 여기가 B, 여기가 A. FB 빼기 FA가 값이 같기 때문에 분자가 지금 0 돼서 평균이 0 된다는 거 이해됐나?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죠. 그때 항상 A 플러스 B의 값은 일정합니다. 왜요? 추계방정식 자체가 뭐야 지금? 2분의 A 플러스 B잖아. A와 B의 평균이 추계방정식이잖아. 그래서 얘가 항상 마이너스 1 값을 갖게 되고요. 자, A와 B의 평균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있는 식이죠. 평균, 중점, 같은 말이야. 알겠지? 따라서 A 플러스 B 값은 항상 뭐로 일정한 값이 나오게 되더라?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더라. 알겠지? 넘어가겠습니다. 78번 했고, 자 83번 보겠습니다. 82번 먼저 볼게요. 자 82번에 다음 함수 대하여 다음의 값을 갖다가 찾으시오. 조건은 f 6값하고 자 이 f 프라임의 자 6값이 2다 라고 주어진 거는 일단 첫 번째 f6은 그냥 2고요. f 프라임의 6은 1이다. 요거 두 가지를 챙깁니다. 우리는 일단 자,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다음에 식을 수렴시키기 h가 0으로 갈 때 자, 2 빼기 f에 자, 6-h가 되고 자, h 이렇게 들어가 있죠? 식을 변형하는 거는 실력이야. 이걸 왜 내가 실력이라고 얘기하는 거면 당연히 평균 변화율의 모양을 맞춰서 수렴을 시킨다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평균 변화율로 모양을 맞춘다가 어려운 거야. 알겠지? 그래서 시계 모양을 바꾸는데요. 여기가 시계 변화를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아. h가 0으로 갈 때 이 앞에 있는 거를 이제 이렇게 빼시고요. 6-h 자 이렇게 빼시고 뒤쪽에 있는 이 숫자 2라고 하는 거를 일단 뒤로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저 2를요. 자 여기다가 플러스 2인데 앞에 마이너스로 묶어버리자. 마이너스 붙여버리고 이쪽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h분의 이렇게 할게요. 됐죠? 일단 첫 번째 꼴 파악을 먼저 해야 된다. 당연히 모양을 봐야 돼. 모양. 너네들 이거 지금 안 한다. 제가 답답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평균 변화율의 극한 모양 자체가 0분의 0꼴인데 왜 0분의 0꼴의 성질을 안 쓰냐 이 말이에요. 제 말. 알겠죠? 자, 밑에가 0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를 무조건 써야 된다는 뜻이고요. h를 0으로 보냈을 때의 식의 상황은 2 빼기 f6이 0이다. 그러니까 f6을 일단은 2라고 쓸 수 있다. 이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테크닉을 어떻게 쓰는 거냐면 여기 있죠, 여기. 2가 f6이에요. 2가 f6이니까 얘를 f6으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써야지 보이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런데 여기 앞에 보시면은 마이너스 h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네모 박스 친 부분이 평균 변화율의 모양이 되려면 위에가 마이너스 h라서 분모가 몇이어야 돼? h가 아니라 마이너스 h가 들어가야 돼서 이렇게 상쇄가 되는 거라고. 됐지? 내 말 이해했어? 그러면은 이 값은 최종 수렴값이 f 프라임 몇으로 수렴할까? f 프라임에 6으로 수렴하겠죠. 이렇게 되셨죠? 그래서 수렴값이 f 프라임의 6이기 때문에 정답을 뭐라고 쓰시면 될까? 조건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f 프라임의 6을 1로 찾아놨잖아. 따라서 정답이 1입니다. 이렇게. 됐나? 어떻게 하는지 알겠나? 계속 이런 짓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 식이 되게 다양하게 바뀌니까 이게 바뀔 때마다 이 평균 변화율 모양으로 맞추는 부분이 방법이 달라져. 그게 어려운 거야. 어떤 건 찢어가지고 더하고 빼고를 이제 쓰게 되고요. 어떤 건 그냥 이렇게 뭔가 빼는 순서를 바꿔가지고 모양을 맞추게 되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요. 자,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243번.
자, 83번 83번도 좀 볼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1. 자, 안쪽에 식이 자, a 플러스 h. 그 다음에 분의 1 빼기 f. 자, a분의 1. 자, 바로 닫혀 있죠, 이렇게. 일단은 첫 번째 그 분수 형태에서는 별다른 쓸 수 있는 테크닉 같은 게 없기 때문에 통분합니다. h 0으로 갈 때요. 자, 여기 h분의 1 이거 지금 뒤로 뺄게요. 이거 통분할게 안쪽에서. 통분하시면 f의 a 플러스 h 곱하기 fa 분의 자, fa 마이너스 fa 플러스 h. 얘들아, 통분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통분도 못하는 애들이 있어서 얘기하는 건데 그냥 알고 있던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통분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통분을 한 겁니다. 제가 h분의 1은 따로 안 썼어요. 일부러 안 썼어요. 뒤로 뺄 거예요. 뒤로. 이렇게. 자, 이렇게 빼겠습니다. 자, 괜찮지? 그런데 이제 여기 앞에 분자 쪽을 보니까 아까 봤던 패턴이 나와. 그치? 아까 봤던 패턴이 나와. 아까 봤던 패턴이 나와서 자, 여기 부분을 자, 약간 변형시키겠습니다. h가 0으로 가는 건데 여기 이제 분모에 있는 거는 그냥 앞으로 따로 처리를 하고요. 자, 요렇게요. 이거 분의 1 따로 처리를 하고요. 여기 뒤에 있는 식을 h분의 1을 하고 같이 처리를 할게요. 이렇게. 자, 빼는 순서 바꾸겠습니다. 마이너스 앞으로 빼시고 a 플러스 h 빼기 fa 이렇게. 그 다음에 h를 여기다 갖다 붙이겠다라는 뜻이야. 끝났지? 보이셔야 돼. 자, 현재 여기까지가 어디로 수렴하지? 가는 게 h가 0으로 가는 극한을 보내버리면 f 프라임에 어디로 수렴해요? a로 수렴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수렴하는 것들이에요. 여기도 그냥 수렴해버려요. 따라서 수렴이니까 수렴 성질 때문에 그냥 결과적으로 수렴하는 건데 자, h가 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h에다가 0을 넣어서 수렴시키면 됩니다. 그럼 밑에가 fa가 두 번 곱해지는 자, 제곱이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요. 자, 뒤에가 뭐로 수렴해요? 마이너스 f 프라임의 a로 수렴해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f 프라임의 a로 수렴하기 때문에 하나가 약분된다는 거 보이지? 틀렸어? 아, 다르구나. 여기는 fa고 여기는 f 프라임 a고. 조건 중에 f 프라임 a에 대한 정보가 있을까요? 그런 거 없죠. 그냥 다 고르면 되는 거네. 맞아? 몇 번에 있어요, 이거? 1번에 있어요, 1번? 1번? 1번 정답.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문제에 따라서 이 값을 그냥 여기처럼 이 초기 조건으로 이렇게 문제에 따라서 값을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만약에 주게 되면 계산까지 하라는 거겠죠, 맞지? 지금은 굳이 계산할 필요 없다. 갔다 오십시오. 자, 넘어갈게요. 83번 했고요. 자, 89번, 86번 먼저 볼게요. 이게 86번. 오늘 식 변형하는 거 잘 봐야 돼. 알겠지? 시험 상황에서 이렇게 식 변형해가지고 문제 풀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알겠지? 잘 보시고 너네들이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보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너네들이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자, 86번 보겠습니다. 자, 86번에 F3은 0, 조건도 체크하셔야 되고 F3이 0이고 자, 그 다음에 F 프라임의 3값 둘 다 줘버리네. 8. 자, 내가 수렴시켜야 되는 극한의 형태를 보겠습니다. X3으로 가고요. 자, X 여기 인수분해 할게요.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3 반대로 마이너스 1 플러스 자, 이렇게 되고 자, 위쪽은 fx 이렇게 들어가겠지? 자, 알까야 됐나? 자, 첫 번째 모양을 먼저 본다. 0으로 갈 때 얘도 0으로 가야 돼서 그리고 문제에서 f3이 이미 0이라고 주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생각할 때 잘 봐. 여기가 지금 분자가 0으로 가는 건 맞는데 어차피 0 값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생각할 때 여기를 잘 봐야 돼요. 여기를 잘 봐야 돼. 여기가 빼기 0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빼기 0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0을 뭐로 쓸 수 있냐면 0을 F3의 모양으로 쓸 수 있다까지 가셔야 돼서 여기가 빼기 F3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겁니다. F3은 어차피 0이에요.
어차피 0이기 때문에 0을 뺀 것도 그냥 원래 식이랑 같은 거야. 그냥 뭘 맞춰준 거죠? 모양을 맞춰준 겁니다. 어차피 0이기 때문에. 됐지? 그렇게 돼버리면 제가 노란색 박스로 친 부분이 무슨 변화율 모양으로 맞춰져? 이게 평균 변화율 모양으로 맞춰지기 때문에 당연히 미분계수로 수렴합니다. F' 몇으로 수렴하죠? 이 부분이 F'에 3으로 수렴하는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얘는 그냥 3으로 보내버리면 4분의 1로 수렴하는 거죠. 맞지? 자, 따라서 최종 수렴값은 4분의 1 곱하기 F'의 3. 그치? 근데 F'의 3 값이 8이기 때문에 이 값을 8로 집어넣어서 최종 정답은 이게 8이기 때문에 2라고 쓰신 게 최종 정답입니다. 정답 2번이죠? 그치?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지금? 더워? 뭐 목송으로 한번 풀어볼게. 좀 깨워봐 현진이 뭐. 자 간다. 286번 했고 그 다음에 289번 보겠습니다. 여기다 할게요. 289번. 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자 F'이라고 G'의 1을 갖다가 찾아라. 뭐 방법이 뚜렷하게 있는 건 아닙니다. 뚜렷하게 있는 건 아닌데 이거 처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교재에서 처리하는 방식은 찢는 거예요. 찢는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찢어서 fx랑 마이너스 2gx랑 찢어가지고 처리하는 테크닉 있잖아.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거. 이거를 찢은 다음에 x-1 여기 x-1 이렇게요. 이렇게 찢은 다음에 더하고 빼고인데 당연히 모양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모양이 밑에가 분모가 이미 0으로 가고 있으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잖아. 그럼 우리가 얻어내는 정보는 뭐냐면 F1 빼기 2G의 1값이 얼마여야 된다? 0이어야 된다를 얻게 되거든요. 그러면 F1 값하고 몇이 같은 거예요? 2의 G의 1값이 같은 거예요. 같은 값을 갖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를 처리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잘 봐. 여기가 빼기 F1을 썼지? 오케이? 왜 빼기 F1로 썼냐면 여기 평균 변화를 모양 맞추려고 여기를 F1을 뺀 거예요. 근데 F1은 어차피 2G1하고 같은 거죠? 그리고 상쇄를 뒤에서 시켜주는 거야. 여기 앞에를 빼기로 연결했기 때문에 자 여기 F1 뺐죠? 뒤에서 F1을 더해주셔야 돼요. 맞아요? 앞에서 F1을 뺐기 때문에 뒤에서 F1을 더해줘야 돼. 근데 빼기 F1이니까 여기 뒤에서 F1을 한 번 더 빼줘야 되거든? 근데 F1로 쓰지 않고 뭐로 빼? 2G1으로 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내 말? 따라서 여기 뒤에를 마이너스 2의 G1이라고 쓰면 돼요. 얘랑 얘는 서로 부분만 반대인 거야. 알겠지?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지금? 그러면은 지금 이 식은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제가. 알겠죠? 모양을 그냥 요거 더하고 빼고 이렇게 맞춘 거기 때문에. 그래서 끝났지? 여기다가 리미트를 취해주면 여기 앞에 있는 놈은 F'의 1로 수렴하고 뒤에 있는 애는 요 2를 앞으로 묶어서 표현한다고 치면은 여기까지는 자 수렴하는 값이 G'의 1로 수렴합니다. 그럼 최종 수렴값은 뭘까요? F'의 1 빼기 2의 G'의 1로 수렴하는 거예요. 저 극한 자체가. 그게 3이다라고 하는 게 가조건입니다. 이게 가조건. 나조건은 같은 방식을 취하시면 돼요. 같은 방법에 따라서. 나조건도 같은 방식이야. fx 띄고 뒤에 모양 맞춰져 있네 어차피. 여기를 더하기 2gx 마이너스 2f1 이 정도로 볼까요? x-1, x-1.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얘도 마찬가지 모양 맞추시면 자 얘가 0으로 갈 때 위에도 0으로 가야 돼서 x를 1로 보내는 극한이지 않습니까? 1로 보내시면 f1 더하기 2g1 빼기 2f1 얘가 0이어야 돼 분자 쪽에서.
그럼 네가 이 식을 정리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따라서 2G1하고 자 넘어가면 F1이 아까 얻었던 정보랑 똑같을 거예요. 맞죠? 요걸 갖다 얻을 수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체크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앞에 거를 이렇게 씁시다. 자 여기에 어차피 필요한 게 F1이 필요한 거 같죠? 지금 보니까 이렇게 가자. 여기 지금 F1 빠진 거 2개 있지. 마이너스 2F1이잖아. 이거 하나를 앞으로 줘. 이렇게. 뭐 하는지 알겠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하나 줘버려. 그럼 앞에 모양은 맞춰졌잖아. 여긴 끝났지? 여기에 리미트 x를 1로 가는 극한을 취해주면 얘는 자 수렴하는 값이 f'의 1로 바로 수렴합니다. 우린 뒤쪽을 조작을 하셔야 돼요. 뒤쪽에 f1 대신에 뭘 갖다가 집어넣자. 2g1 값을 넣자. 그래서 이 f1 자리가 2의 g의 1로 바뀌는 자리예요. 그럼 아까랑 모양 똑같다는 거 이해되나?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네모 박스 친 부분은 자, 노란색으로 갈게요. 자, 이 네모 박스 친 부분은 최종 수렴 값이 2g 프라임의 1로 수렴하게 되는 거죠. 이 2는 앞으로 묶어냈고 여기가 평균 변화의 모양에 맞춰졌으니까 프라임 1로 수렴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니? 봐야 돼. 알겠지? 봐야 니네가 또 할 수 있어. 자, 결론은 뭐냐면 두 번째 식은 뭘까요? 두 번째 식은 f'의 1 더하기 2g'의 1 값이 최종 수렴 값이 얼마다? 5다. 그러면 얘네 두 개를 무슨 방정식으로 풀 수 있어? 그렇죠. 연립해가지고 뭔가 값을 갖다 찾아낼 수 있겠죠. 이 값하고 이 값을 찾아내는 거겠지. 자, 연립하는 거는 과정을 생략하겠습니다. 알겠죠? 따라서 최종 정답은 f1, f'의 1 값이 나오게 되는 게 4가 나오고요. 자, g'의 1 값이 나오게 되는 게 2분의 1이 나오게 돼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다른 풀이를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이 풀이 과정은 도함수 미분법을 배워야지만 쓸 수 있는 풀이 과정이야. 일단 필기해놨다가 나중에 미분법 배우고 나서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미분법을 배우게 되면 처리 과정이 훨씬 쉬워지는 게 뭐냐면 앞으로는 이런 테크닉을 짜잘한 걸 쓰질 않아. 이걸 외울 수가 없잖아. 그럼 결국엔 고3들이 선택하는 풀이 과정은 뭐겠냐 이런 뜻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위쪽 아래쪽 처리 과정이 똑같을 거니까 하나만 처리하는 걸로 필기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미분법 배우고 나서 돌아온 다음에 풀이 과정 다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3이죠. 이 왼쪽 거를 식을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환하는 걸 사용합니다. 치환을 사용해요. 우리가 왜 이걸 찢었냐면 분자가 복잡해서거든. 이거 원래 테크닉이 분자가 복잡할 때 쓰는 거예요. 이 분자가 식 자체가 복잡할 때 쓰는 겁니다. 됐죠? 복잡할 때 쓰는 거고 복잡할 때는 간단하게 hx라고 처리를 하는 거야. 됐지? 그렇게 되면 이 식이 어떻게 처리가 되냐? 자, x가 1로 갈 때 자, hx, x-1을 식이 이렇게 바뀌어요. 유민아 줄지 말고. 자, 식이 이렇게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극한의 모양을 갖다 판단하시면 0분의 0꼴이어야 해서 일단 h1 값을 0이라고 확정을 짓고요. 마찬가지로 빼기 0 테크닉을 쓰는 거야. 빼기 0. 그치? 그럼 0이 그냥 h1인 거죠? 그럼 어디로 수렴할까요? 최종적으로 h'에 1로 수렴하는 겁니다. 그러면 h'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여기서 미분법이 활용이 되는 거야. 미분법. 자, 그래서 hx가 지금 fx-2gx라고 표현이 됐는데 프라임을 구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서 미분을 한다라고 표현해. 개념이거든. 아직 안 배운 개념이야. 여기서 양변을 자 미분한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미분을 한다라는 거의 의미 자체는 도함수를 구한다의 의미야. 양변을 미분한다. 자, 용어 정리하겠습니다. 미분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도함수를 구한다. 한다의 의미고요. 도함수를 구한다의 의미는 f'x를 구한다라는 의미랑 같은 거야. 도함수는 f'의 x를 도함수라고 불러요. 됐죠? f'x를 구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제 간단하게 미분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되거든. 잘 봐. hx 미분하면 그냥 h'의 x인 거야.
그리고 미분의 성질에 따라서 더하고 빼고 앞에 상수배 곱해져 있어도 각각을 그냥 미분한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F'의 X 마이너스 2G'의 X 이렇게 하면은 양변 미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 됐죠?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H'의 몇이 필요해? 1이 필요한 거니까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X에다가 뭘 대입해? 1을 대입하면 끝나는 겁니다. 됐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 가족권 3이라고 하는 놈이 H'1로 수렴하는 거고요. H'의 1은 여기 등식의 양변에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F'의 1 마이너스 2G'의 1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런 짜잘짜잘한 계산 같은 걸 안 해도 된다는 게 이해되지? 그치? 자, 미분법 보신 다음에 다시 돌아오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알겠죠? 나 처리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됐나? 넘어가겠습니다. 82번. 방금 한 게 뭐냐 지금? 89번이지. 방금 한 거. 여기가 89번인 것 같고 91번 가겠습니다. 291번. (91, 92, 93 다 똑같은 문제네. 자, 91번. 식 정리하실 때 이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야, 나중에 또 똑같은 거 질문하지 말고 똑바로 봐. 알겠지? 식 정리하는 거. 알겠지? 자, 평균 변화를 모양 맞추려고 지금 fx를 좌변으로 이항한 겁니다. 이항할 게 없다면 양변에서 빼시면 돼요. 알겠죠? 빼기 fx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변을 y로 나눠줘요. 이렇게 나눠주시면 돼요. 그리고 극한을 취합니다. 자, 리미트 y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취해주시면 얘가 평균 변화율의 극한. 자, 좌변이 수렴하는데 어디로 수렴할까? 좌변이 수렴하는데 어디로 수렴할까? F' 몇으로 수렴할까? 읽으세요. F' 몇? F' X로 수렴합니다. 자, 그리고 우변은 어떻게 되냐면 우변은 이미 얘는 X로 수렴하고 있는 애야. 변수가 Y이기 때문에 얘는 상수예요. 알겠죠? X로 이미 수렴하는 거고 너가 수렴시켜야 될 모양은 얘다. 알겠지? 자, 모양 파악합니다. 뭐분의 뭐 모양이에요? 0분의 0 모양으로부터 자 F0 값이 얼마다 확정? 0 확정. 그러면 자 여기 내려서 쓸게. 리미트 자 y가 0을 할 때 리미트 극한식 쓸 거면 똑바로 써. 알겠지? 어디는 수렴시켜놓고 어디는 리미트 쓰지도 않고 막 이렇게 섞어서 쓰는 애들 있단 말이에요. y가 0으로 갈 때 자 fy 자 길게 빼요. 제가 왜 길게 빼냐면 평균 변화를 모양으로 맞추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빼기 0 빼기 0인데 0이 어차피 뭐야? F0이기 때문에 여기를 F0이라고 모양을 맞춰줍니다. 되셨죠? 그리고 나서 이거 X 까먹으면 안 돼요. 뒤쪽에 플러스 X는 남아요. 이렇게 이미 수렴을 시킨 상태야. 됐지? 그럼 여기가 또 어디로 수렴해? 여기가 또 어디로 수렴해? 얘들아, 평균 변화율의 모양은 두 개라고 해서 가르쳤어. 첫 번째가 이 모양이고요. 공부할 거면 똑바로 해. 알겠지? 네가 놓치고 있는 건 문제 풀지 못하는 방법이 아니야. 알겠지? 평균 변화율 모양 두 개를 놓치고 있으니까 네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라고. 알겠어? 첫 번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외우셔야 된다니까? 알겠지? 이거를 주저리주저리 네가 쓸 수 없으면 적용도 못하는 거야. 첫 번째 모양은 이런 거. 맞죠? 수렴하면 어디로 수렴해요? F'에 여기로 수렴한다고. 여기 A로 수렴. 됐나? 실제로는 분모에 뭐가 있는 거야? 하진아, 졸지마. 실제로는 분모에 뭐가 있는 거야? 정신을 차려야 돼. 실제로는 분모에 얘가 있는 거야. 알겠어? 그래야지만 모양이 맞춰진 거잖아. 알겠지? 두점 기울기. 괜찮습니까? 이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다 생략해서 H로만 표기를 하는 거라고. 두 번째 모양은 뭐였어? X가 A로 가는 모양이 있었죠? fx 빼기
FA X-A. 아직도 이게 기하적인 상황이 눈에 안 익은 사람들 때문에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미분계수는 접선의 기울기예요. A를 고정시킨 상태고, 오케이? X라는 변수를 가까이 붙이는 행동을 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X를 A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는 거고요. 누구와 누구의 두점 기울기야. X, fx와 A, fa의 두점 기울기예요. 그러면 이 두점 기울기를 자 생각했을 때 X를 A 쪽으로 가까이 보내면서 자꾸 뭘 체크하자는 거죠? 평균 변화율을 체크하자는 거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다가 얘가 거의 A에 달라붙을 때쯤 되면은 그 기울기 자체가 마치 이 접선을 그리는 접선의 기울기와 같아지고 거길로 수렴한다라는 게 이 내용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그럼 얘가 어디로 수렴해야지 맞아? F'의 A로 수렴해야지 맞지. 외우라고 했잖아. 알겠지? 정의잖아. 정의. 알겠지? 내가 그냥 공식 같은 거 또는 정리를 외우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정의를 외우라고 한 거잖아요. 정의. 됐었나? 여기서 뭐가 바뀔 수 있냐면 여기가 바뀔 수 있는 거야. 여기랑 여기가 모양이 똑같아야 되고 여기가 여기랑 모양이 똑같아야지만 평균 변화율이다. 이렇게 해서 알려드렸어. 그래서 자 보통 여기는 여기 H가 바뀔 수 있습니다. 2H, 3H, 4H 또는 애초에 합성 함수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에 H에 관한 식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뜻이야. 그런 건 상관없어. 여기 밑에 분모만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주면 된다. 됐지? 그걸 하자는 겁니다. 지금 그래 F 프라임 몇으로 수렴해요? 여기 수렴 F 프라임 몇? 0. F 프라임 0. F 프라임의 0 더하기 X. 그게 F 프라임의 X. 자, 이거는 F 프라임의 X지. X에다가 뭔가를 대입할 수 있는 거야. 변수인 거야.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도함수라고 부릅니다. 얘를 도함수라고 부릅니다. 됐지? 그러면 생각해봐. F 프라임의 1의 의미를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자, 도함수 도입하는 겁니다, 지금. 1에서의 무슨 기울기? 1에서의 접선 기울기, 1에서의 미분계수, 1에서의 순간 변화율 다 똑같거든? 다른 의미로 해석되자면 도함수에다가 x에다가 몇 대입한 것? 1 대입한 것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그렇다면 도함수는 어떤 함수지? 졸지 말고 졸지 마, 눈 감지 마. 도함수는 어떤 함수지? 뭐를 뱉어내는 함수지? 무슨 계수? 미분계수를 뱉어내는 함수야. 저 도함수는 뭐를 뱉어내냐면 접선의 기울기를 뱉어내는 함수야. 네가 알고 싶은 동네가 어디야? 아, 나는 x는 3에서 접선 기울기를 알고 싶어. 근데 너가 현재 도함수를 구해놓은 상황이야? 그럼 여기 도함수에다가 몇 집어넣으면 돼? 3 집어넣고 f'3을 확인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즉 도함수는 뭐를 함수값으로 뱉어내는 함수지? 그치, 미분계수, 즉 접선의 기울기를 함수값으로 뱉어내는 함수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도함수를 이해하실 때 이렇게 이해한다. 접선 기울기를 함수값으로 받는 함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 저 짓을 하는지 알겠죠? 왜 저 짓을 하지? 이게 불편하잖아. 이 정의 자체가 이걸 아직도 못 쓰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이 식을 외우기가 쉽지가 않고 이 식이 불편하잖아. 맞지? 무슨 얘기야? 나 이거 구하고 싶어. 매번 정의 쓰셔야 돼요. H1로 뭐 이제 H0으로 갈 때 1 플러스 H 이 짓을 매번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 극한을 매번 처리를 해야 돼. 이걸 구하려면. 근데 도함수를 알면 뭐가 편해지지? 이걸 쓸 필요가 없죠.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 도함수에다가 몇을 대입해요? 1을 대입해서 그냥 바로 F'1을 도출한다라는 느낌이야. 이해됐냐? 그럼 얘가 편할까? 당연히 도함수가 편하죠. 맞지? 그래서 정의를 계속 매번 쓰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저 도함수를 갖다 도입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렇지만 정의를 모르는 사람들은 문제를 못 풀어. 알겠지? 정의를 알아야 돼. 알겠나? 그래서 도함수는 그냥 미분계수, 즉 접선 기울기를 뱉어내는 함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따라서 도함수가 구해진 거예요. 지금 이 문제에서 그 91번의 조건을 더 확인하시면 자, F'의 1이 2라고 주어져 있죠. 그럼 너는 당연히 여기다가 뭘 넣어야 되겠어? 여기다가 1을 넣어야 되겠지. F'1 값이 조건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x에다가 1을 갖다가 대입합니다. 그러면 f'1은 f'의 0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해된다? 근데 그게 얼마인 거야? 조건에서? 그게 조건에서 2라고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f'0이 얼마야? 그렇지, 얘가 1인 거야. 따라서 도함수가 도출이 됩니다. 몇 차 함수지 도함수가? 도함수가 1차 함수가 돼. x 플러스 1 되는 거잖아. 그지? 도함수가 몇 차 함수가 되는 거지? f'의 1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여기다가 3 넣으면, 여기다가 3을 넣으면 f'의 3은 4거든? 이거 무슨 의미죠? 3에서의 무슨 기울기가? 접선 기울기가 얼마다? 이렇게 해서 바로 나오게 되는 거야. 됐죠? 자, 이거를 적분을 해요. 갑자기 적분. 자, 봐봐. 이걸 적분을 하면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 형태의 2차 함수가 나와. 원래 미분은 차수가 하나 줄어들고 적분은 차수가 하나 늘어나는 거야. 도함수가 1차였기 때문에 이걸 적분한 함수는 얘가 되는 거예요. 몇 차 함수가 나와요? 2차 함수죠. 의미는 뭐지? 이것의 도함수가 얘잖아. 무슨 얘기지? 이게 아래로 볼록인데, 맞지? 아래로 볼록인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지? 자, 여기가 3인 거야. 됐지? 3에서 접선기울기 딱 땡기니까 이거 기울기가 얼마 나온 거야? 4가 나온 거야. 이게 적분을 조금 연결한 내용입니다. 이해되셨나? 괜찮죠? 이런 느낌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지금은 그 도함수를 구하는 거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자, 나 지금 도함수 수업하는 거야. 정신 차려. 이따 안 할 거야. 자, 도함수의 의미는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프라임 x를 구하는 게 미분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알겠지? fx를 미분해 라는 거야. 자, fx를 미분한다 라는 것의 의미는 정확하게 f'의 x를 구한다랑 똑같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fx를 미분하세요 라는 건 fx의 도함수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fx의 도함수를 뭐라고 불러요? f'x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지? f'x를 구해달라는 거야. 알겠지? 이게 미분한다의 의미야. 됐나? 그럼 미분한 함수 얘를 뭐라고 불러요? 도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도입을 하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그래서 너네들은 사실상 이 유형 6번은 뭘 구하는 과정이지? 관계식으로부터 뭘 구하는 과정이지? 도함수를 추론해내는 과정의 유형이에요. 사실은.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다. 자, 292번 풀겠습니다. 이거 니네 어려워하는 거라도 제가 하나하나 다 풀어드리는 거야. 알겠어? 자, 292번부터 먼저 볼게요. 그 같은 방식을 취하면 다시 자, 같은 방식을 취하면 자, 여기까지 식이 정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 식이 바뀌었는데 뒤에 상수를 처리를 못해서 쩔쩔매 또 그러지 마시고, 아까는 거기 뒤쪽에 상수가 없었던 게 아니라 상수가 0이었던 거야. 알겠지? 지금은 상수가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나서 EXY를 뒤로 뺍니다. 그 다음에 식을 찢으실 때는 여기서 찢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지? 식을 찢을 때는 저기서 찢는 거야. 알겠어? 양변을 뭐로 나눠? 양변을 뭐로 나눠? 나의 평균 변화를 만들고 싶어. 뭐가 필요해? 불러. Y가 필요한 거잖아. 양변을 Y로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Y로 한 번에 나눠요. 그리고 Y 날리고 이렇게. 됐지? 그러면 얘는 이미 EX로 수렴하는 애야. 맞지? 얘는 냅두고. 자, 우리가 수렴시켜야 되는 건 두 개예요. 얘랑 얘를 수렴시켜야 돼. 자, 여기다가 리미트, 자, Y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취합니다. 됐죠? 그럼 좌변은 뭐로 수렴하지? F'의 X로 수렴. 자, 우변은 어떻게 돼요? 자, 요거 아까 했던 거 똑같다. 자, 모양 파악하시면, 자, 0분의 0꼴이어야 돼요. 네가 얻어내는 건 뭐야? F0 값이 얼마다? 다시 정신 차리고, F0이 0이 아니야. 무슨 기계처럼 말씀하시네요. 보고 얘기하세요. 0 보내봐. 1. 오케이. 됐지? 정신 차려야 돼. 그러면 1을 뭐로 쓸 수 있다? 반대로 쓰는 거야. 1을 뭐로 쓸 수 있다? F0의 모양으로 쓸 수 있다. 그럼 뒤에 빼기 1이 아니라 빼기 F0인 거고 얘는 빼기 0인 거야. 괜찮지? 어디로 수렴해? F'의 0으로 수렴합니다. 그리고 뒤에 몇 X 남아요? 2X 남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풀이가. 자,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되는 게 F'2가 7이다. 다시 여기 X에다가 몇 대입해?
2 대입해서 확인. 자, 그럼 F'의 이 값이 F'0 플러스 4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근데 이 값이 얼마예요? 문제에서 주어진 게. 이게 7이라는 거는 결국 이 F'의 0 값이 얼마다? 3이었다. 따라서 도함수가 나오는데 자, F'의 x는 2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다시 1차 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 자, 마지막은 자 이제 대수야. 자, 이제 시그마 나왔어. 대수야. 자, 1차 등차 수열로 보이세요? 등차 수열로 보이죠? 오케이. 자, 시그마 고구마 힘들어서 K가 1부터 자 10까지 갑니다. 여기 F'K라고 들어갔으니까 이거 집어넣으실 때 K에 대한 식을 넣으시면 돼요. 2K 플러스 3. 일단 첫 번째 이걸 이렇게 풀면 하수인 거야. 잘 봐. 첫 번째 2 곱하기 자 시그마 1부터 10까지 K 플러스 자 시그마 1부터 10까지 3. 자 2 곱하기 자 2분의 자 10 곱하기 11 플러스 30. 이걸 이렇게 계산하시면 하수. 알겠지? 그러면 우리는 이걸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풀이 과정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 풀이 과정으로 들어가는 건 시그마 K 제곱일 때, K 세제곱일 때만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K는 이게 등차잖아요. 이게 등차 수열이잖아. 그제?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자 계산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첫 항 얼마? 끝 항 얼마? 2로 나눠서 한 개수 몇 개? 10.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됐죠? 이게 틀리다가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틀리다가 아니라 이걸 굳이 왜 써? 약간 이거죠. 계산하면 얼마나 나와요? 130 나오니? 140 나오는데 답이 나오나 봐요. 그죠? 3번. 이렇게 나오네. 다음 문제 293번.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 얘들아, 미가 함수로 줬다. 미분 가능한 함수 fx. 보장되는 사실이 하나 있었어. fx는 뭐다? 그렇지. fx는 연속까지 일단 보장이 됩니다. 됐죠? 이렇게 활용하는 명제였고요. 이거 외워야 돼. 알겠지?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다. 외우셔야 돼요. 머릿속에 박아놔야 돼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다음 식을 만족시킨다. 자, 얘들아, 그 기존의 문제들은 우변에 fx가 있었기 때문에 끌어다가 쓴 거예요. 이해되지? 근데 여기는 없지. 없으면 네가 빼면 돼. 이게 어차피 무슨 식이니까? 어차피 등식이잖아. 어차피 등식이기 때문에 양변에 뭔가를 갖다 더하거나 빼도 되잖아. 그지? 그렇게 해서 자, 똑같은 논리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식이. 그럼 필요한 거는 fx가 필요하기 때문에 양변에 fx를 뺀다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기존에는 얘가 우변에 있었기 때문에 땡겨서 쓴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y로 나눠요.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다 나눠야 돼. 이렇게. 됐지? 양변에 y를 나누는 거. 자, 이제 극한을 붙이게요. 자, y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취한다. 취한다. 자, 좌변은 뭐로 수렴하지? 야, 무서워하지 마. 힘들어서 그러니까. 그렇지. 성의가 안 돼. F 프라임 X. 자, 우변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변은 지금 fx는 이 y가 0으로 가는 극한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상수라는 거예요, 지금. 그지? fx를 앞으로 빼버려. fx를 앞으로 그냥 빼버리시고요. 리미트, 자, y가 0으로 갈 때 y분의 자, fx 앞으로 이제 나간 거니까 3fy 빼기 1 된다는 거 이해되지? 그 다음에 자, 모양 봐. 자, 당연히 0분의 0꼴이므로 자, 분자가 0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3f0 빼기 1이 0이다를 통해서 f0 값이 일단 3분의 1이 된다를 처리를 해.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여기서 내려올게요. 자, fx 곱하기 자, 리미트 y가 0으로 가는데 여기가 봐봐. 여기가 3으로 묶으면 이렇게 되거든. 여기가 3으로 묶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뭔지 이해되시죠? 근데 F0이 3분의 1이에요. 따라서 자 여기 식이 어떻게 바뀌냐? 자 3 곱하기 자 fy 마이너스 자 3분의 1 대신에 자 f0 씁니다. f0 그리고 밑에는 y인데 빼기 0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자 최종적으로는 자 여기 수렴하죠. 이거 뭐로 수렴해요? f'0으로 수렴하겠지? 따라서 수렴값은 상수 3 있으니까 앞으로 빼고 3fx f'0도 앞으로 뺄게. 이거 f'0 수렴이죠? 3f'0 fx 이렇게 수렴값을 얻게 된다. 이게 f'x가 됩니다. 얘가 2네? 그렇지. 따라서 자 여기서 이렇게 쓸게요. 따라서 f'의 0이 2이기 때문에 여기가 6이 돼. 이렇게. 그러면 f'x가 f'x가 뭘 얻게 된다? 6fx를 얻게 되고요. 지금 구해야 되는 모양을 보니까 이 양면을 fx로 나눠주면 끝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fx분의 자 f'x 값이 6이므로 모든 x에 대하여 이 값이 6으로 일정합니다. 정답이 6이죠. 여기에 1을 넣던 2를 넣던 2028을 넣던 답은 6이 나와야 되겠지. 정답은 6이에요. 이제 감이 좀 오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 시험에 나올 거야 분명히. 시험에 한 문제는 무조건 등장할 건데 푸는 건 니들이어야 돼. 알겠지? 제가 도와드릴 수 없는 부분이니까 많이 보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23번 했고 자 여기는 너희들이 이제 공부해야 될 약간 식표현이 많이 존재하는 구간입니다. 여기가 자 두 문제 더 볼게요. 96번 볼게요. 공부해야 되는 거 식혀드릴게요. 자 96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곡선 자 거기 밑줄 쳐. y는 fx 위의 점 1,4에서의 접선 길이가 3 여기 밑줄. 첫 번째 줄 밑줄. 한마디로 표현해봐. f'의 1이 얼마? 3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1에서의 접선 길이가 얼마다? 3이다 라고 쓰시면 돼요. 자 다음의 값을 구하자. 빼기 자 fx 자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얘들아 hx로 치워. 얘들아 필기만 해. gx로 갈게요. gx로 치워. 어차피 지금 미분법 안 배워서 이해를 못 하실 거니까 필기만 해놓고 갑시다. 필기만 하십시오. 어차피 테크닉 쓰는 건 이거야. 여기 찢은 다음에 더하고 빼서 수렴 시키는 거야. 알겠지? 그 풀이가 지금 별로야. 알겠지? gx로 치워. 그러면은 자 어떻게 돼? 1로 보내는 건데 x-1분의 자 gx 자 보니까요 얘 0으로 갈 때 얘도 0이 돼서요 g1이 얼마여야 돼요? 0이어야 되죠? 그럼 0을 g1로 쓰자 이렇게 하는 거야. 빼기 g1 이렇게. 그럼 어디로 수렴해? G'의 어디로 수렴? 1로 수렴. 그렇지? 그럼 너네들이 필요한 건 G'의 x가 필요해. 따라서 자 여기 빨간색 부분에서 양변 미분합니다. 양변 미분하실게요. 그냥 적으세요. 어차피 이해 안 돼요. 미분법 모르잖아 아직. 그지? 자 양변 미분하면 자 2x f1 빼기 f'(x) 그냥 받아 적으면 돼. 어차피 미분법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요렇게 넘어오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게 맞아. 는 G'의 x 이렇게 갑니다. 원래 지난 시간에 미분법을 했었어야 됐어. 못했어. 시간 없어서. 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얘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x에다가 몇 대입한다? 1 대입한다. 따라서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자 여기다 1 넣는 겁니다. 자 2f1 빼기 f'의 1 값이 g'의 1 값이 되고요. 자 조건에서 자 거기 밑줄 쳤잖아 우리. 이거 하나만 적었지. 거기 오른쪽에다가 이것도 적어주면 좋겠어. f1이 4다.
왜? 1,4를 지나니까. 맞지? 그래서 두 가지 정보를 무조건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한 줄에 숨겨져 있는 게 얘랑 얘야. 이게 중요한 거야. 요거 체크해. 알겠지? F'1 값이 3이다, F1 값이 4다. 이렇게 두 가지를 체크할 수 있다. 나중에 얘네 두 개로 또 연결짓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알겠죠? 반드시 체크해 놓으셔야 되는 거고. 자, 값을 집어 넣으세요. 자, 여기가 현재 4고요. 여기가 현재 3입니다. 얼마일까요? 정답이 5입니다. 그래서 됐죠? 자, 지금 너네들이 이 풀이 과정 중에 딱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 군데여야 돼. 여기 양변 미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아직 미분을 안 배웠으니까요. 넘어갈게. 자, 하나 더 봅니다. 298번. 이거 별표 쳐. 중요해.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의 공부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공부 때문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98번에 나와져 있는 표현을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97번도 별표해. 97번 같이 할게. 알겠지? 자, 97번도 별표하세요. 97번. 왜 질문 안 했지? 자, 첫 번째 97번부터 체크할게. 자, 너네들 그 식 다 외워야 돼. 알겠지?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어떻게 다 외워요? 맞지? 의미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너네들은 아직 이 식을 읽을 줄 모르는 거고, 이제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읽는 방법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A의 위치가 여기고요. B의 위치가 여기예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잡혀 있는 데는 중점이 잡힌 거야. 중점. 2분의 A 플러스 B니까 2분의 A 플러스 B가 중점이 잡혀 있는 거고, 자, 여기 이제 함수값 이렇게 찍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자, 이 상태로 각각의 함수값도 표현이 돼 있어. FA. 얼른 들어와. 미안. 침 안 튀겼어? 자, 여기가 F의 2분의 A 플러스 B. 자, 여기가 F, 나 지금 서큘레이션 하나 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 봐봐. 지금도 덥지? 서큘레이션 6월에 어떻게 될 것 같아? 아니 왜 자켓을 벗으시는 어차피 똑같아. 벗어도 덥고 입어도 더워. 무슨 말이야 그게? 체온이 어차피 36.5도잖아요. 제 옷의 온도가 36.5도보다 낮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나는 이 옷 때문에 더운 게 아니야. 아니지. 왜 저래? 아까 뒤로 하다 쳤는데 이게 쳤어? 각도가 돌아가. 너가 범인이었구나. 근데 안 돌아가 있어. 자꾸 돌아가. 안 돌아가 있어요. 안 돌아가 있어요. 그리고 저걸 치면은 저게 이제 가운데가 이제 빈 관통형으로 돼 있거든요. 붕 눌려요. 너 빨리 앉아. 네 머리 때문에 하나도 안 들어. 자, 가볼게. 어느 책 펴라. 자, 기억부터 읽을게요. 그 프라임 비교하고 있는데 F 프라임 A랑 F 프라임 B를 비교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지? 어디서의 접선 기울기와 A에서 접선 기울기와 어디서 접선 기울기? B에서의 접선 기울기를 비교해 달라는 뜻이야. A에서 접선 기울기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B에서 접선 기울기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누가 더 커? 오른쪽이 더 커. 맞지? 기울기 비교. 됐어? 자, 거짓. 자, 기억에서 말하는 것은 자, 거짓입니다. 자, 니은으로 갈게요. 거짓 아니야? 무슨 말이야? 아, 음수 쪽이구나. 미안해. 뭐라고 쓰지? 자, 자, 음수니까 얘가 더 작은 거 맞지? 자, F 두 번째 별표 치세요. 이거 하려고. 자, 이거 하려고. 자, 야, 이거 할 사람들은 잘 봐라. 알겠지? 어차피 미적분 2에서 나온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의미를 갖다가 조금 받아들이시는 게 좋고요. 이거 뭐야? 플러스로 돼 있니? 여기가 자, 2분의 이렇게 돼 있죠. 왼쪽은 어떻게 읽으시면 되냐면 왼쪽은 그냥 이거거든요. 여기에요. 왼쪽은 그냥 빨간색이야.
근데 오른쪽은 뭐냐면 FA와 FB의 함수값의 중점이에요. 그러니까 중점이 찍히는 위치랑 중점의 함수값의 위치를 비교하자 이건데 지금 이 그림은 되게 애매하게 그려져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조금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냐면 어차피 얘를 나타내는 식 자체가 일반적인 함수에서 사용하는 식이거든요. 연속함수에서 쓰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아예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체크한다. 알겠지? 그래서 자, 여기를 A, 자, 여기를 B라고 체크하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자, 여기가 FA, 자, 여기가 FB가 된다는 거 이해됐나? 여기까지? 갔다 와. 얘들아, B를 잡을 때 조금 더 극단적인 위치를 선택해줘. 이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거든. 알겠지? 여기가 FB 이렇게 잡을게요. 됐죠? 자, 중점의 함수값 먼저 찍어볼게. 여기가 2분의 A 플러스 B거든. 자, 중점의 함수값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자, 중점의 함수값 F의 자, A 플러스 B 2분의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함수값의 중점은 여기지. F, A 플러스 FB를 2로 나누면 이게 함수값의 중점입니다. 누가 더 커요? 누가 봐도 극단적으로 잡았으니까 오른쪽이 더 크다는 게 명확하게 보이지? 자, 이 식을 만족하면 자, 정답 아래로 볼록이라는 뜻이에요. 자, 볼록성을 나타내는 자, 부등식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만족되면 아래로 볼록. 못 외운다? 못 외워서 그때그때 확인하는 거야. 알겠지? 되셨죠? 이거 못 외운다. 외우면 헷갈린다. 알겠지? 못 외워서 이거 그때그때 확인하는 거야. 제가 어떻게 잡았는지 이해하시죠? 지금? 극단적으로 잡았고 A와 B를 극단적으로 세팅한 거예요. 됐지? 자, 아래로 볼록. 얘들아, 이게 부등호가 반대면 뭐야? 위로 볼록인 거야. 아래로 어머? 어머? 아래로 볼록? 와, 같은 말. 자, 위로 오목. 와 이거는 오케이? 좀 됐지? 아래로 볼록 같은 말, 위로 오목. 알겠어요? 수학에서 같습니다.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아래로 볼록은 위로 오목이랑 같아. 위로 오목 쓰지 마, 제발. 이상한 거 물어보지 마. 오목이나 더 집에 가서. 알겠어? 됐죠? 자, 끝. 자, 지금 현재 오른쪽, 자, 이게 니은에서 말하는 게 뭐라고? 아래로 볼록이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네가 봤을 때 어때? 위로 볼록이잖아. 틀렸지? 그거지? 땡. 볼록.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디귿 볼게요. 디귿. 디귿은 쉽죠? 디귿은 그 A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뭘 비교하는 거냐면 A, B 두 점 기울기, 평균 변화를 비교하는 겁니다. 평균 변화율 이거잖아. 요거 비교해봐. 음수 누가 더 크지? 이게 더 크죠? 됐죠? 음수 쪽이니까. 말 걸지 마. 자,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입니다. 됐어요? 공부해놔야 되는데 알겠지? 이거 잘 나와. 이거.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298번 볼게요. 거기도 그래프 하나 그려져 있을 거고, 그래프가 두 개 그려져 있는 이유는 그 y는 x 세팅되어 있는 게 기울기가 몇 자리입니까? 그게 기울기가 1자리라서 세팅을 한 거야. 알겠지? 그럼 너희들 일단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y는 x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무리함수가 하나가 지나갈 때 이거 fx인데요. 무리함수라고 얘기 안 할게. 그냥 아무 얘기도 안 나오지. fx 이렇게 나와. 근데 fx는 어디서의 접선 기울기도 다 1보다 기울기가 작습니다. 보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그죠? 자, 따라서 앞에서부터 여기 A, 여기 B 이렇게 잡아요. 자, 1번 기억을 해석하는 방법 설명할게요. 여기 기억. 자, 기억을 해석하는 방법은 자, 잘 따라와. 자, 이게 왼쪽이 크니 오른쪽이 크니를 비교하는 거지. 자, 첫 번째 A와 B가 애초에 다르다라는 게 설정이에요. 이 문제. 알겠지? A와 B가 다르다라는 게 설정이고 A와 B가 다르다라고 설정하는 것은 얘가 0이 되지 않음을 세팅한 거야. 그래서 양변을 나눕니다. 양변을 나누면 자, 이렇게 가는 거겠죠? B-A로 나눠지게 되고 우변은 1이 되는 거야. 그럼 너는 판단하면 돼. 두 점 기울기가 1보다 크니?
두 점 기울기가 1보다 크니?를 판단하면 돼. 근데 두 점 기울기는 뭐냐면 얘거든. 이게 1보다 크니? 작죠? 땡! 거짓.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얘들아, 이 문제 중요해서 하는 거야. 알겠어? 잘 봐야 돼. 자, 니은. 니은 볼 때도, 얘들아, 니은 잘 보셔야 돼. 잘 봐. 자, 제가 여기 길게 뺀 이유가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F, B. 자, 길게 뺀 거야. 뭐가 있다고 생각해야 될까? 빼기 0. F0이 0이야. 알겠지? 갔다 와. F0. 자, 됐습니까? 길게 뺀 이유가 있죠. 자, 여기 F0 빼기 0. 이렇게. 저 왼쪽은 읽어야지. 누구와 누구의 두 점 기울기. 0, 원점이죠, 원점. 0,F0과 원점과 A, FA의 두 점 기울기. 이거 말하는 거야. 이해됐어? 이거랑 오른쪽 B, FB랑 원점과의 두 점 기울기, 평균 배당률. 이거 말하는 거야. 누가 더 커? 왼쪽, 오른쪽. 왼쪽이 더 큽니다.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를 비교하는 거잖아. 왼쪽이 더 크잖아. 그래서 왼쪽이 크다. 이렇게. 됐죠? 됐어요? 자, 그 다음. 자, 디귿은 방금 했던 거랑 똑같지. A에서의 접선 기울기랑 B에서의 접선 기울기 비교하겠습니다. 누가 더 가파를까요? 양수 쪽에서 요거랑 요거 비교하는 거잖아. 왼쪽이 더 가파르죠? 자, 디귿은 거짓입니다. 기억하고 지금 니은 참이고 기억 거짓, 디귿 거짓. 자, 리을 볼게. 리을 잘 봐. 알겠어? 리을 잘 봐야 돼. 자, 리을 보시면 거기서 어디서 많이 분식이 들어가요? 루트 AB와 자, 어디서 많이 분식이 들어가죠? A 플러스 B 2분의 자, 연관성 찾으세요. 정의역 두 개의 연관성 찾으세요. 평균. 그걸 합쳐서 뭐라 그러지? 산술기하 평균. 오케이. 자, A가 양수라는 거 자,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B도 양수예요. 됐죠? A, B 둘 다 양수일 때 쓰는 거잖아. 그지? 산술기하 평균에 따라서 A 플러스 B 2분의는 작거나 같다 루트 AB다. 이게 산술기하 평균이죠. 항상이지. 근데 A와 B가 자, 등모 성립 조건에 따라서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가 되는 조건 자체가 더하는 두 개가 어떨 때지? 같을 때지. 즉 이게 성립하는 것은 A와 B가 같을 때인데 지금 이 문제는 A와 B가 같아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니까 산술기하 평균 중에서 이 등모는 지금 현재 성립하지 않는다요. 무슨 얘기냐면 크다는 성립하는데 이 같은 경우가 성립되지 않는 게 맞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따라서 오른쪽보다 왼쪽이 항상 큽니다. 지금 이 문제 상황은. 즉 무슨 얘기지? 2분의 A 플러스 B는 A와 B의 중점이잖아. 그치? 중점이 여기 찍히고 라는 뜻이야. 여기가 2분의 A 플러스 B야. 중점의 함수값. 됐지? 중점의 함수 아니죠. 프라임이지. 프라임. 중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즉 이 주황 색깔 요거야. 주황 색깔. 됐어? 근데 얘보다는 얘가 항상 더 작아. 근데 어디냐는 중요하지 않아. 양수 쪽에 존재하는데 어딘가는 존재하는데 이제 어디냐는 중요하지 않아. 얘보다 어디냐가 중요해. 얘보다 왼쪽에 있다가 중요한 거야. 어딘지는 모르지만 얘보다는 왼쪽에 있어. 왼쪽에 있어서 접선의 기울기를 고려했을 때 이렇게 생겨. 그럼 항상 누가 더 커? 얘보다는 얘가 더 큰 거죠. 접선 기울기 입장에서는. 따라서 이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했을 때 왼쪽이 항상 클 수밖에 없습니다. 되셨나? 따라서 리을도 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하고 리을이 되겠네요. 이거 두 개가 이렇게 참이하니 이렇게. 지금 그래프 라인 쪽에서 공부해야 될 내용 많습니다. 97번, 98번. 여기서 기니기 보기들 다 중요한 보기들이야. 알겠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런 거. 자, 얘들아 특히 응용심화 문제 같은 걸 보게 되면 흔히 볼 수 있는 게 이런 패턴이에요. 잘 보세요. A 플러스 C분의 B 플러스 D의 최대 이런 거 물어봐. 그러면 이 식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제 니들은 뭐라고 봐야 돼? 기울기라고 봐야지. 미적분을 배웠으면 이 식을 보는 관점은 기울기라고 봐야지. 어떤 것과 어떤 것의 기울기일까? A 빼기 빼기 C, B 빼기 빼기 D 이렇게 보이지? 그럼 뭐랑 뭐에 비교해요? A, B와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의 두점 기울기 평균 변화율의 최대값 됐습니까? 이렇게 식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은 알겠나? 그래서 자 응용심화 쪽 문제 중에서 기울기의 식으로 문항을 풀어나갈 때 이 식의 형태가 분수 형태로 주어지더라. 이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됐죠? 넘어가요. 자 여기까지 먼저 나가겠습니다. 네, 추워요. 추워요? 예? 춥다고. 추워? 진짜 너무 추워요. 진짜? 공부해. 공부 안 하니까 추운 거야. 바람이 떨어져요. 그니까 이거 바람이 떨어지는 게 무슨 말이야? 너무 바람이 입수 안 돼요. 떨어져? 자 이제 바람이 안 떨어질 거야. 다음 위기랑 밖에. 자 유형 9번입니다. 넘기세요. 유형 9번. 오늘 빨리 해야 돼. 시간 없어. 유형 9번 맞지? 자, 첫 번째. 자 미분법 먼저 할게요. 불편하다. 미분법 안 하니까 불편해. 미분법 먼저 할게. 딱 넘겨. 미분법 먼저 하겠습니다. 자 6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 내용 나오고요. 거기 설명만 좀 들어봐. 너희들 접방 먼저.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직접 세우는 거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이제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있고 자 여기가 A, FA라고 합시다. 자 이게 Y는 fx 함수예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의 이 접선 기울기 자체가 요것의 기울기가 F'A잖아. 그제? 그리고 자 여기에서의 자 지나는 점이 A, FA잖아. 그럼 기울기랑 저 지나는 점 두 개로 우리는 직선을 세울 수 있었고 그 직선을 세우게 되면 저 Y는 기울기 이제 프라임이 기울기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기울기 열고 x-a 지나는 점 도입해서 플러스 fa. 자 이게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끝. 됐지? 자 이 앞에 있는 놈이 기울기고 지나는 점이 a, fa. 됐지? 됐습니까?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끝이에요. 1번 땡. 끝. 됐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팁 체크해. 팁. 거기다가 써놔. 법선의 방정식. 자 이거는 접방. 자 따라해봐. 접방. 접방 맛있다. 젖빵 맛있다. 자 됐지? 자 두 번째 거기 팁에서 적어준 그 식은요 제가 좀 바꿔서 갈게요. 접방의 수직.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빨간색이 접방. 됐지? 자 따라해봐. 접방. 젖빵. 진짜 주접이다 그지? 자 수직인 거. 접방의 수직인 거. 오. 법방. 젖빵. 법선. 이름이 법선입니다. 자 빨간색은 접선. 복선 있는데 간지. 뭐라는 거야? 조용히 해. 주황색은 법선. 자 법선은 교육과정 용어가 아닙니다. 일단 알겠지? 자 수학적 용어는 맞는데 교육과정상에서는 법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교육과정상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지? 접선의 수직인 방정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간단하게 법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법선. 자 이게 접선. 다시 이게 접선. 이게 법선. 됐어? 이해됐어? 접선. 뭐 많이 다른데. 법선. 됐지? 빡치게 하지 말고 들어. 알겠지? 네.
자, 그럼 법선 한번 해볼게요. 수직이기 때문에 수직 조건 쓰면 되는데 기울기가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여기 기울기가 어떻게 표현돼야 돼? 얘랑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역수의 마이너스,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f 프라임의 a분의 1 x 마이너스 a 지나는 점 활용해서 법선도 세울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럼 법선을 어디서 활용하냐? 이거 설명할게. 잘 들어. 법선을 사용하는 문제는 무조건 응용시험 문제예요. 알겠죠? 쉬운 문제에서 법선을 물어보지 않아. 알겠지? 법선 사용하는 이제 방법을 물어볼게. 법선은 곡선 중에 원을 줄 때 보통 법선을 사용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런 뜻이야. 봐봐. 예를 들어서 너가 원을 하나 상상해봐. 원도 곡선의 일부죠. 맞지? 원도 곡선의 일부, 곡선이잖아요. 원도 맞아? 곡선 저희 이 직선이라고 정신병원 가야 돼. 여기서 선생님 직선이 아름다워요. 이러면 안 돼. 알겠지? 진짜. 봐봐. 원에 접선이 있을 거야. 맞아? 너 괜찮아? 너 위속해 보여. 바람이 더 떨어져? 바람이 더 떨어져?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 바람 하나도 안 와. 너 약간 그거 있는 거 아니냐? 바람이 실제로 안 오는데 바람이 오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거울 치료하면 돼. 히타를 틀게요. 선생님 제발 에어컨 틀어주세요. 빌겠지. 맞아. 자, 봐봐. 자, 이게 접선이야. 이게 접선이야. 잘 들어야 돼. 이게 접선이면 이 법선, 이 점에서의 법선은 항상 어디를 지날까? 중심. 그렇지, 그거야. 법선을 그리게 되면 법선은 항상 always죠. 자, 따라해봐. always. 진짜 발음 좋다. 항상 원의 중심을 지난다. 또 따뜻해. 아니 열심히 그리고 있었어요. 이걸 쓰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이게 아마 문제가 상문제 하나 들어가 있을 건데 푸실 때 참고하십시오. 알겠죠? 요걸 쓰는 경우가 아마 법선을 물어보는 케이스일 거죠.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접선 그냥 끝낼게요. 접선 너무너무 쉬운데 사실 제가 가르치고 싶은 건 따로 딴 게 또 있어. 자, 필기 하십니다. 뭐로 보여드릴까? 그냥 쉬운 걸로 가볼까? 자, 내가 뭘 적은 거지? 그냥 일반적인 극한식을 적은 거죠? fx는 다한 함수예요. 무조건 원에서는. 알겠지? 자, 알 수 있는 정보 쭉 나열하겠습니다. 알겠죠? 알 수 있는 정보. 자, 첫 번째 1번. 자, f3이 얼마? 1. f 프라임이 3이 얼마? f3이 1이고 f 프라임 3은 얼마지? 4. 이게 수렴을 하는 게 얘로 수렴할 거 아니야, 그지? 모양이 4. 됐죠? 1번 두 가지를 할 수 있다. 됐지? 괜찮을까? 왜? 자, 0분의 0꼴이어서 수렴하지? 0분의 0꼴이어서 f3이 1이니까 여기가 f3이지? 근데 이제 얘가 평균 변화를 모양이니까 f 프라임 3이지? 됐을까? 알았다 됐을까? 자, go to hell. 이거 헬이 영어 한국어로 천국 아닌가? 천국? 예? 자, 2번 갈게요. 2번. 여기까지 하시면은 이제 약간 좀 답답해 그냥. 맞지?
그 어디까지 하시면 되냐면 자 fx는 다양한 수잖아.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그지? 몇 컴마 몇이나? 그렇지. 3에서의 접선 기울기는 얼마야? 그러면 뭘 세울 수 있지? 그렇지. 접선을 세울 수 있지. 자, 접선 세우겠습니다. 자, 접선은 자 y는 기울기 열고 지나는 점. 됐죠? 잠깐 생각했어. 딴 생각했어. 됐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됐지? 괜찮아요? 많이 안 놀랬죠?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자 진짜 하고 싶었던 걸 해볼게. 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여기 24명 중에 4명 정도 이해하면 성공일 것 같습니다. 자 3번 설명할게요. 알겠죠? 이거 결국에는 미적분은 fx의 식 세우기 싸움이거든. 그러니까 식을 누가 더 잘 세웠냐의 싸움이야. 미적분은 결국엔 4점짜리 이제 문제 푸는 애들 보면요. EBS에서 제공하는 이제 문제 풀이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아요. 절대로. 왜 그렇게 풀면은 시간 내에 절대로 못 푸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식을 세우는 테크닉이 싸움이라고 이제 과언이 아닌데 그렇게 말해도.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내용이 이해하기는 어렵는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fx가 있어요. 한번 이해를 해봐. fx가 있어. 여기서 너가 접선을 날린 거야. 이렇게. 자, 접선을 gx라고 해볼게. 얘들아, 원래 접한다의 아이디어는 근의 형태가 어떤 형태를 갖게 돼? 중근을 갖게 되죠. 중근. 뭐 어떤 것의 중근이지? fx랑 뭐랑 같다? gx랑 같다라고 놨을 때 중근을 갖게 되는 게 접한다의 아이디어잖아. 그치? 그럼 중근이라는 아이디어를 갖는다라는 거는 식의 형태가 중근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 오케이? 알파가 중근인 거야. 맞지? 그러면 식의 형태가 즉 fx 빼기 gx의 형태가 능력을 했을 때 이것의 근이 중근 알파를 갖는다는 게 보장이에요. 그럼 인수 정리를 쓰면 오케이? 뭐 하는지 알겠어? 얘가 0이 되는 것의 근이 알파가 중근인 거야. 그럼 인수 정리를 쓰면 fx 빼기 gx의 형태가 어떤 인수가 보장이 돼?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알파의 중근이잖아. 제곱이 보장되고 나머지 인수는 모르니까 그냥 hx 처리를 합니다. 됐죠?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몇 가지 이해됐어요 지금? 네? 따라서 네가 세우고 싶은 건 뭐지? 네가 세우고 싶은 건 사실 f잖아. 맞지? 자, 따라서 이거를 fx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x 마이너스 알파 제곱 곱하기 hx 더하기 gx가 되는데 gx의 이름이 뭐였지? 뭐의 방정식? 오케이, 접방. 자, 완전 제곱식으로 나눈 나머지. 자, 의미 부여하겠습니다. 의미 부여. 다항식을 완제로 나누면 접방이 나옵니다. 나머지가 접방이다. 됐지? 외우세요. 다항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반드시 얘가 2차니까 1차가 나올 거 아니야. 1차 이하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1차 이하가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죠? 돼요? 1차 이하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의미 자체가요. 됐죠? 자, 외우십시오. 어차피 갖다 쓸 놈들은 진즉에 갖다 써. 알겠지? 이해 못하면 못 써, 영원히. 알겠지? 혹시 모르니까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됐죠? 따라서 3번 fx 식이 세워지는데 fx 식이 세워져. fx는 현재 3에서 지금 접선을 갖는 상태니까 여기가 3인 거야 지금. 이해되지? 상황이. 따라서 fx는 x-3의 제곱 사람 벌레. 알겠지? 사람이면 이 정도까지는 알아야 돼. 알겠어? 벌레. 이렇게 읽는 거야. 벌레로. 알겠어? 1번까지만 공부하지 마라. 알겠어? 접선 세워진다까지 알아야 돼. 예. 그리고 그 접선을 활용하는 방법은 3번이야.
fx씩 바로 세워지는데요. 자, 여기를 아무렇게나 처리해도 관계없어. 몫은 관심이 없거든. 알겠지? 몫은 관심이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세워버리시고 뒤쪽에 여기가 무슨 방정식이 오면 돼? 접방. 3에서의 접선 방정식을 쓰시면 된다 이 뜻이에요. 따라서 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식을 세운다까지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우와. 되셨죠? 어렵지? 반대로도 읽을 수 있어야 돼. 가끔 이런 식을 줄 때가 있거든. 가끔 이런 식을 줄 때가 있으면 어떻게 읽으면 돼? 3에서의 접선 방정식 이렇게 읽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자 gx를 내가 이렇게 줬다고 쳐볼게요. 무슨 뜻이지? 1에서의 gx는 1에서의 접선 방정식이 3이냐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문제풀이에 디테일이 들어가냐면 얘가 만약에 3차지. 그러면 fx가 1차일 거야. 3차 함수는 얘들아 잘 봐. 3차 함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알겠지? 1에서의 기울기가 3인 그 접선의 방정식이 3이야. 3은 무슨 함수지? 상수. 상수함수지. 접선이 상수함수인 구간이 점이 두 개밖에 없어. 어디랑 어디야? 여기랑 여기밖에 없어. 여기서의 접선이 상수함수 이렇게 나오는 거야. 3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3. 접선이 3 또는 이게 3일 수도 있겠지. 그럼 특정되는 거야 이게. 아 여기가 1일 수도 있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지금? 내가? 예. 아 여기가 1일 수도 있겠다. 첫 번째 케이스. 아 여기가 아니네? 모순이 떨어졌네? 아 그럼 여기가 1로 확정이다. 이렇게 갈 수 있는 풀이 과정이 생겨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해 안 되실 겁니다. 알겠죠? 지금은. 자 3차 함수는 그래프 이렇게 생겼어. 알겠지? 그래서 그래프까지 알고 있을 때 식이 가져다주는 의미가 조금 더 커진다라고 이해하면 돼. 알겠지? 뭔가 점의 좌표를 특정 지을 수 있는 그런 식이라는 거죠. 잘 보세요. 완전 제곱식으로 나눈 나머지예요. 알겠지? 잘 공부해놓고 가는 책 같은 데는 안 써있어. 알겠지? 필기해놓고 공부하실 분들은 알아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랄 게 있나요? 자, 거기 체크해. 접점의 좌표를 놓는다. 접선은 원래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첫 번째 그대로 따라갈게. 풀어서. 자, 접점 좌표 세팅해. 접점 좌표를 놓는다야. 알겠지? 놓을 때는 문자 아무거나 사용하시는데 t, 그냥 ft라고 세우시면 돼요. 어차피 접점도 그 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냥 t, ft라고 세우면 되는 거야. 이게 시작인 거야. 알겠지? 너네들은 시작을 잘 못해서 풀이 과정이 잘 안 쓰여지는데 이게 시작이야. 접점을 놓는다가 시작이라고. 알겠지? 놓고 출발하면 된다.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뭐 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두 번째는 그냥 식 바로 세우면 돼. 두 번째는 자 문제 상황에서 자 식을 방정식으로 세워버린다. 설명했어요. 접선 세우는 거 설명했어. 알겠지? 아까 그거 접선, 법선 그런 거. 자 공통인 접선 얘기 좀 하겠습니다. 공통 접선. 자 얘들아 공통인 접선 같은 경우는 거기 밑줄 쳐. 조건이 두 개인데 A에서 공통 접선을 갖는다의 의미 자체가 잘 봐. FA는 GA에다가 거기다가 써놔. A에서 연속. 의미 자체가 그래요. A에서 연속. 됐지? A에서 붙어. 연속. 됐지? 자, 오른쪽에 F'A는 G'A에다가 써놔. 미분 가능. A에서 미분 가능이라고 써놔. 그들이 같아야 됩니다. 설명할게요. 알겠죠? 자, 얘들아 설명할게. 잘 봐. 공통접선 문제는 원래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아. 거기 문제대로 할게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잘 들어야 돼. 알겠지? 제가 이거 그래프를 조금 더 극단적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릴게. 자, 이렇게 봐. 잘 봐. 얘가 위에 있는 게 fx고 밑에 있는 게 gx야. 자, 너네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이런 거야. 내가 hx라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할게요. 근데 hx는 두 개 중에 하나예요. fx거나 gx거나.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정의역을 나눌 거야. 정의역을 쪼갤 건데 이런 이제 함수들 많이 만나죠? 우리 정의역이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 함수. x가
자, A 이상 X가 A 미만으로 나눌 거야. 됐죠?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는 자, HX가 미분 가능함수일 때, 자, 미분 가능함수일 때 A의 위치, A 값 특정하기. 됐지? 지금 문제 상황 이해했냐? 자, 예를 들어서 이거야. 잘 봐. 예를 들어서 내가 A의 위치를 여기로 잡아. 내가 여기를 A라고 잡았어. 그럼 봐봐. A 오른쪽, A 왼쪽이야. 오케이? A 기준으로 오른쪽은 누구를 따라가? fx를 그려. 왼쪽은 누굴 그려? gx를 그려. 네가 보는 빨간색이 A의 위치를 저기 잡았을 때 hx야. 동의돼? 일단 A에서 뭐가 안 돼? 연속이 안 돼. 연속이 안 되니까 불연속이잖아요. 불연속이니까 뭐가 안 돼? 미분이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냐? 그럼 이 조건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애초에 fx랑 gx는 부드러운 함수죠. 전 구간에서 다 미분 가능 함수예요. 얘 미가 함수, 얘 미가 함수예요. 근데 구간으로 쪼갠 거죠. 어디에서 미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A에서 미분 가능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상황이 이해됐어? 칠판 봐라, 정신 차리고. 알겠지? 책에 없어. 그냥 여기 보면 돼. 책에 있는 거 설명 안 할 거야. 알겠지? 자, 칠판 봐. 자, A의 위치를 어디에 잡아야 될까요? 이제 생각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이 A의 위치를 어디로 잡아야 부드럽게 연결될까? 포인트는 이거야. 여기 끝점과 여기 끝점이 부드럽게 연결돼야 돼. 그럼 일단 어디를 체크해야 돼? 만나는 곳을 체크해야 되지. 근데 문제가 있어. 그냥 만나면 안 돼.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서 A를 갖다가 잡는다고 쳐봐. 됐어? A 왼쪽은 G, A 오른쪽은 F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거 미분 될까 안 될까? 안 돼. 이거 무슨 점이야? 1000점이야. 연속은 되는데 뭐가 안 되지? 오케이. 요 포인트는 잘 봐. FA랑 GA는 같아. 함수값은 같아. 연속이야. 붙어는 있는데 뭐가 달라? F'A와 G'A가 달라. 자, F는 오른쪽 함수, G는 왼쪽 함수. 그러면 위에 걸 미분한 다음에 A를 넣은 건 무슨 미분계수? 우 미분계수. 밑에 GX를 미분한 다음에 A를 넣은 건 A에서 무슨 미분계수? 좌미분계수. 그러니까 이거의 뜻은 뭐야? 우미, 좌미라는 뜻이야. 즉 우미랑 좌미랑 같아져야 된다는 뜻이야. 이게 미분 가능의 정의죠. 맞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지? 저건 1000점이라서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연결은 되는데 저렇게 약간 삐그덕거리면서 연결되면 되는데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서 지금 이제 미분이 불가능해요. 자, 다른 말. 이게 안 된다는 건 같은 말이 뭐냐면 잘 봐. 요거 GX 봐봐. GX는 현재 A에서의 접선이 얘야. 동의돼? 동의되죠? 자, 두 번째. A에서 F의 접선은 얘가 접선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접선이 같아 달라? 다르지. 공통 접선이야? 공통 접선이 아니야? 아니지. 이해했어 내 말? 공통 접선이어야지만 부드럽게 연결된다라는 거야 내 말은. 알겠지? 그래서 거기 공통인 접선이라고 써 있잖아요. 공통인 접선 문제는 이렇게도 나온다. 알겠지? 구간으로 나눠진 함수와 연결되는 내용이야. 알겠나? 그래서 부드럽게 연결이 되게끔 A를 세팅하는 방법이 뭐야? 어느 포인트를 집으면 돼? 공통 접선이 있는 포인트로 세팅을 하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알겠지? 어디에요? 여기잖아. 이 부분을 A라고 세팅해야지만 여기서 공통 접선이 여기 공통 접선 존재하는 거 맞죠? 여기서 A를 세팅을 해줘야지만 오른쪽에서 F, 왼쪽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그렇지만 좌미분과 우미분이 부드럽게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두 가지를 체크합니다. 요거 두 가지. 됐지? 자, 같은 방식. 자, 공통접선이 존재한다의 아이디어를 이 두 가지를 체크하는 것으로 가면 되는데 이거 미분 가능성 체크하는 것도 똑같아. 오케이? 이렇게 된 함수 미분 가능성 체크하는 거 1번. 자, F에다가 A를 넣은 거랑 G에다가 A를 넣은 거랑 같으면 된다. 자, 첫 번째. FA는
우극한, GA는 좌극한입니다. 좌극한, 우극한.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같다. 함수값은 우극한 쪽으로 붙어 있어요. 우극한과 함수값. 그게 좌극한과 같다라는 뜻이야. 뭐야 이거? 연속. 1번이 x는 a에서 연속. 두 번째 f'의 a 값하고 g'의 a 값이 같아야 된다 라는 뜻이야. 미분법을 배우고 나서는 이 식을 그냥 미분해서 갈 거예요. 미분해서 a 넣고 미분해서 a 넣고 이렇게 갈 거야. 됐어요?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가 같다라는 뜻이야. 미분가능. 됐지? 자, 일반적으로 미분가능성을 체크하는 문제는 1번과 2번을 동시에 처리합니다. 그래서 연립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조건이 두 개야. 자, 같은 말 뭐지? 얘가 미분 가능하게 하는 조건과 같은 말은 F랑 G의 공통인접선이 존재하는 부분이 A다 라고 이해를 해야 돼. 됐지? 이거 이해했습니까 지금? 애초에 둘이 만나지 않는 부분은 1번이 깨지기 때문에 A로 잡을 수 없는 것이고, 됐지? 만나는 부분 중에 이렇게 만나는 거 접하지 않는 거야. 이거는 접하지 않는데 만나는 이런 부분들은 자, 뭐가 안 돼? 미분이 안 돼. 연속은 되는데 미분이 안 되는 지점. 자, 부드럽게 이렇게 접하는 부분이죠. 접하는 부분에서 만나야지. 자, 접한다의 아이디어는 공통접선이 존재한다. 알겠지?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만 이제 문제가 풀릴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자, 넘길게요. 뒤에 문제 유형 보겠습니다. 안 묶고 보겠습니다.